수능만만 20회 11회고요. 11회 29번입니다. 11회 29번. 우선 내용 정리된 것부터 같이 보시죠. 자, 이 지문은 태양계 행성들의 분류와 특징, 그 태양계 행성들의 분류 기준은 크기와 질량과 구성 성분이고요. 크게 보시면 이제 크기에 따라서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기준에 따라서 지구형 행성과 지구형 행성이 아닌 거대 행성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수금지화는 지구형 행성이고 암석 물질과 철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태양과 근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소행성대가 없다고 해요. 소행성대라고 하면 작은 행성들 또는 위성들이 모여져 있는 무리, 그것이 없고요. 목토, 천, 해, 요 네 가지 행성들은 거대 행성이고 지구형 행성보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주변에 소행성대가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명왕성이 예외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학창 시절에는 명왕성까지도 같이 배웠었는데 메탄과 얼음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서 앞에서 언급했던 이 8개의 행성들과는 다른 구성, 그리고 따라서 행성 지위에서 강등이 돼서 외 소행성이라고 불리워진다. 이렇게 태양계 행성들의 분류와 특징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설명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위로 올라가서 처음부터 보시죠. Planets of our solar system, 우리 태양계의, 아이고 죄송해요. 우리 태양계의 행성들은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다른 distinct groups, 구별되는 그룹으로. In terms of 무엇에 의해서 사이즈와 매스, 질량, 컴포지션, 구성 성분에 의해서 머큐리와 비너스와 마르스는 resemble Earth. resemble은 누구누구와 닮다라는 타동사예요. 뒤에 전치사가 필요 없습니다. 지구와 닮았습니다. 뭐에 있어서 전치사 뒤에 동명사가 왔는데 수동태 관용 어구가 왔죠. be made up of 뭐뭐로 구성되다. 여기 of까지 같이 보셔야 돼요. 앞에 부사가 삽입되어져 있습니다. 구성되어져 있다는 점에서 지구랑 닮았대요. 거의 완벽하게 rock materials and iron, 즉 네 가지 총 4개의 행성들은 구성 성분도 닮았다. 이러한 네 행성들은 네 가지 행성은 be known as 뭐뭐로 알려져 있습니까? terrestrial planets로 알려져 있대요. 이러한 terrestrial planet, 즉 지구형 행성이란 것은 분리되어집니다. Those farther from the sun, 태양으로부터 farther,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로서. farther는 더 멀리 있는 이라는 형용사 구이고 앞에 도우주를 꾸며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에 의해서? large gap, 큰 차이, 격차, 간격. 그것은 asteroid field, 소행성대를 포함하고 있는 넓은 간격에 의해서. 화면을 올리실게요. After this gap, 이러한 차이가 come the giant planets, 거대 행성들에게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즉 주피터와 세턴과 우라누스 앤 넵튠 이런 것들인데 이러한 것들 전부가 상당히 지구보다는 더 큽니다. 플루토 괄호 열고 이렇게 분사 구문이 삽입이 됐죠. 태양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행성이라고 여겨졌었던 그러한 플루토, 명왕성은 상당히 다릅니다 하고 문장 끝났네요. 뒤에 이제 consisting하고 능동 분사 구문이 이어지죠. 구성되다란 뜻이죠. 수동 분사 구문이 아니에요. 이미 뜻 자체가 구성되다의 의미고요. 자, 메탄과 아이스, 얼음으로 주로 구성이 되어진. 사실 그래서 플루토는 최근에 demoted, 수동태
지위가 떨어지게 됐어요. From planet status, 지구 행성의 지위, 죄송해요. 지구라네. 행성 지위의 어떤 인정으로부터 지위가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동태, draft planet, 외 소행성이라고 is considered 여겨지게 됩니다. 이렇게 행성들의 분류와 특징을 설명하는 글이었고요. 다음에 우리 30번으로 가시죠. 30번도 내용 정리를 먼저 보실게요. 흰 코끼리의 유래와 의미. 사실 이 흰 코끼리의 소재의 지문은 여러 번 수능에도 나왔었고 여러 번 모의고사에도 나왔었습니다. 흰 코끼리를 신성시하는 불교 문화에서 볼 때 따라서 흰 코끼리는 아무나 가질 수가 없어서 왕이나 황제와 같은 왕족들, 매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선물로 주는 그러한 흰 코끼리였고, 따라서 특권이란, 즉 선물로 받으면 나는 정말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특권의 의미를 갖고 있었던 거고, 하지만 흰 코끼리는 신성시되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관리하는데 많은 자원, 즉 먹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장소라든지 또는 그걸 돌봐주는 사람이라든지 많은 자원이 소모가 되고, 따라서 당연히 노동에도 이용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버릴 수도 없고 가지기에는 어려운, 즉 실용적이지 않은 소유물의 의미를 대표하는 용어로서 흰 코끼리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처음부터 같이 보시죠. 오늘날 the term 용어 white elephant라는 용어는 refer to something 무언가를 언급하고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적격 관계대명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 비록 뭐일지라도 there is no practical use for it, 그것에 대한 즉 실용적인 사용 목적이 없을 때조차도 가지고 있는 무언가. 왜냐하면 white elephant는 with Buddha, 즉 불교 문화, 불교와 연관이 되어져 있어서 people in Southeast Asia, 동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regard A as B, 그 동물을 holy, 신성스럽게 여깁니다. 따라서 white elephant는 가치 있게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근데 to A to B, 투투용법이죠. 쉽게 얘기해서 너무 많이 소중하게, 너무 매우 소중하게 여겨져서 allow them to 부정사, 그것들 즉 흰 코끼리들을 hard work, 힘든 일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즉 흰 코끼리를 신성시하고 신성시 여기는 사회에서 흰 코끼리는 could be only obtained, 오직 획득될 수 있죠. 뭐로써? 왕이나 황제로부터의 선물로서, 즉 아무나 소유할 수가 없는 대상이 됐던 거고, 그래서 흰 코끼리에 대한 소유를 한다는 것, 동명사 주어니까 단수 취급, was a privilege, 특권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흰 코끼리는 부담이었죠. 짐이었습니다. 그 선물을 받은 사람에겐. 왜냐하면 그 소유자, 선물 받은 사람은 had to keep and maintain, 유지하고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왕의 선물을. well, 잘. 근데 그 왕의 선물이란 것은 많은 자원을 소모해요. 뭐 하는 동안에? offering very few benefits. 즉 뭐야? 매우, 퓨니까 매우 적은 이득을 제공하면서, 즉 쓸모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앞문장과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자는 cannot help but 동사 원형,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을 유지,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없다. 즉 가질 수밖에 없다죠. 왜냐하면 disposing of the animal, 그 동물을 disposing, 버린다는 것은 왕에게 대한 모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흰 코끼리의 유래 그리고 그 용어의 의미, 내포하고 있는 의미에 대한 설명을 했던 지문입니다. 그 다음 우리 31번으로 볼까요? 31번은 물질주의.
물질주의의 변질된 행위, 의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질주의가 기능적, 실용적 목적이 아닌 소유 목적의 물건을 수집하게 되는 물질주의의 의미가 본질이 변질됐다, 바뀌었다. 따라서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소유하기 위해서 또한 보관과 추가 수집을 하기 위해서 시간과 돈이 계속 추가로 낭비가 되는 저런 악순환이 생긴다라고 얘기합니다. 보시죠. hoarding things, 물건들을 저장, 쌓아두는 것, 동명사 주어입니다. what they are, 그것이 의문사, 간접 의문문,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즉 그 물건이 뭐든지 간에 그것을 비축, 저장, 쌓아두는 것은 pointless form of materialism, 즉 물질주의의 의미 없는 형태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want to keep these things, 이러한 물건들을 가지길 원해요. 단지 뭐 때문에?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they는 things가 되겠죠. 그 물건들이 그냥 존재하기 때문에, not because 뭐가 아니라 그들이 have any functional use, 어떤 기능적인 사용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여기 있는 they도 things, 여기 있는 they도 당연히 things, 그 물건, 즉 소유하고 싶은 대상이 되겠죠. cheap jewelry, 싸구려, 좀 비교적 싼 그러한 보석류, 장신구는 some inherent use, 그런 본질적 사용법, 즉 기능적인 것들을 갖고 있지만 당신이 actually wearing it, 그 장신구를 착용했을 때, 하지만 그것을 모으는 사람들은 단지 throwing away their money, 그들의 돈을 버리고 있는 겁니다. 곧 그들은 have countless hundreds of useless cheap jewelry, 셀 수 없는 수백 개의 쓸모없는 싼 장신구들을 갖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것은 즉 다시 목관대, 그들이 sort and save, 분류해서 또 잘 저장해야만 하는 그러한 싸고 쓸모없는 수많은 주얼리들을 갖게 되죠. and then, 그리고 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have to spend more money, 돈을 더 많이 써야 돼요. 주얼리 케이스, put it all in, put in 넣다죠. it all, 그 모든 것, 즉 지금까지 모았던 그 장신구들 모두 넣을 만한 주얼리 케이스, 보석함에다가 또 돈을 써요. After that, 그 이후에 그들은 다시 또 begin spending, 쓰기 시작하죠. extravagant amount of money, 엄청나게 또 많은 양의 돈을 뭐 하려고? buy more and more, 더 많이 사기 위해서 뭐 하려고? increase their collection, 그들의 수집품을 늘리기 위해서. 하지만 there is no end, 끝이 없죠. 이러한 저장, 모으기에는. 그래서 그 취미는 단지 continue to get out of hand, 손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즉 걷잡을 수 없습니다. 즉 멈출 수 없습니다가 되겠죠. All of that time and money, 그 모든 시간과 돈은 could be put much better purpose, 훨씬 더 좋은 목적으로 is put, 두어질 수 있을 텐데, 즉 쓸 수 있을 텐데 라고 마지막에도 이렇게 한탄으로 글을 끝맺죠. 그래서 물질주의의 변질된 의미와 행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지문이었습니다. 그 다음 우리 32번으로 보실까요? 우선 내용은 소재가 케이준 음식입니다. 뭐 한 번씩은 다 뭐 양념이든 음식이든 많이 드셔보셨을 겁니다. 다양한 문화의 혼밥이래요. 잘못 읽었어요. 혼합으로 발달된 케이준 음식. 루지애나 지역에 있는 특이한 음식에다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문화적 특징, 즉 다양한 민족의 다양한 문화의 특성을 띤 음식이 합쳐져서 케이준 음식으로 발달되었다.
라고 하는 지문입니다. 케이준 푸드는 함께 보시죠. 맵고 그다음에 매콤하며 맛있는 양식 방식의 요리법인데 그러한 양식이란 것은 attract many hungry tourists 많은 배고픈 관광객들을 이끌죠. 루지애나에 있는 그것의 원산지, 즉 케이준의 시초 원조가 바로 이 지역이다 라고 하는 글인데, 하지만 루지애나가 is famous for being the home of Cajun. 자, 케이준 쿠킹의 홈, 원산지, 원조죠. 원조라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이런 방식의 퀴진 요리는 실제로 많은 문화의 블렌딩, 혼합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문화는 has taken place during the history of 루이지애나의 역사 동안에, 즉 오랜 세월에 걸쳐서 발생해왔던 그러한 많은 문화의 혼합. Over the years, 수년이 지나서 루이지애나는 has had strong influence, 강력한 영향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문화에 뭘 포함해서 Native American, Spanish, French, Acadian, African, Italian, and more까지 이 다양한 민족들에게, 다양한 문화에게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케이준 푸드는 has evolved over the centuries, 수세기에 걸쳐서 as each ethnic group, 각각의 민족 그룹들로서 진화해 왔습니다. 그리고 추가했죠. 그거 자신들만의 개별적인 개개의 터치스, 기법, 손길을 어디에? 로컬 플레이버, 그 지역의 음식, 즉 루지애나의 전통 음식이 되겠죠. 오늘날의 케이준 쿠킹은 is so much more, 비교급 강조요. 훨씬 더 그 이상이다. 뭐보다? 단지 핫소스를 더하는 것보다 그 이상이다라는 얘기는, 즉 그 이상의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 요리법, 음식의 종류다. 즉 그것은, 즉 케이준 쿠킹은 뭐다? Flavors of many cultures into one, 많은 문화의 맛들을 into one, 하나로 합친 혼합이다. 즉 음식이긴 하지만 그 안에는 문화적인 요소와 의미도 함께 담겨져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으로 가보시죠. 33번입니다. 먼저 중심 내용부터 보시면 추운 지방에 적응하고 또 그 지방, 추운 지방을 지배하기 위해 필요했던 기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송곳의 발명을 통한 바늘로의 발전, 따라서 그 추운 지방에 대한 적합한, 인간에게 생존에 필요한 적합한 의복을 제작할 수 있었다. 즉 의복 제작 기술이 바로 추운 지방에 대한 적응과 지배에 필요했던 기술이다 라고 하면서 그 의복 제작 과정과 발달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사이언티스트, 과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보통은 믿어요. 대절이라고. 뭐 하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frigid conditions of Arctic, 극지방에서의 그러한 아주 추운 조건에서의 생존을 위해서는 ancient humans, 고대 인류가 must have developed the ability, 능력을, 조동사 have pp, 과거사실 추측이죠. 능력을 발달시켜 왔음이 틀림없습니다. 어떤 능력? create form fitting, 몸에 꼭 맞으며, weather tight, 비바람을 견디는 의복을 만들어내는 능력.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 되겠죠. 이러한 의복은 아마도 제작되어졌을 겁니다. 뭐로? stitching together, piece, 조각, animal skin, 동물의 가죽. 뭐로? sinew, 힘줄로. 뭐 이 당시에는 실이 당연히 없었을 때니까요. 실이 있었다면 당연히 동물의 가죽이 아닌 면이라든지 다른 직물로 만들었을 테니까 힘줄로
동물의 가죽의 조각들을 함께 꿰매므로써, 즉 조각조각 붙여서 꿰매가지고 옷의 모양으로 만들지 않았을까 이거죠. 화면을 좀 올릴까요? 자, 그러므로 테크놀로지컬 브레이크스를, 그러한 기술적인 돌파구, 획기적 발견, 주격 관계대명사, 결국엔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오형식이요. 인간들이 to being colonize cold regions, 그 추운 지방을 식민지로 만들도록 결국엔 허용했던 그러한 기술적 돌파구, 획기적 발전이라는 것은 따라서 아마도 likely the invention of pointed tool, 끝이 뾰족한 도구의 발명이었을 것이다. 근데 그 도구는 called the owl, 송곳이라고 불리워지는 도구. 시간이 흐르면서 그러한 송곳은 다시 또 뭐로? eyed needle, 바늘귀가 있는 바늘, 즉 실을 넣을 수 있는 그 구멍을 얘기하죠. 그런 것으로 발전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그 바늘귀가 있는 바늘은 즉 여전히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스티칭 앤 소잉 투데이, 오늘날에도 꿰매고 바느질 하는 데서 사용이 되고 있죠. 화면도 잠깐 올리고요. 올도 archaeological evidence tells, 비록 그런 고고학적 증거가 말해줍니다. 대절을 대략 15,000년이 지났다. 뭐와 뭐 사이가? 그 바늘의 최초의 사용과 eventual migration of human into the Arctic, 인간이 인류가 극지방으로의 최종적인 이주, 그 둘 사이의 간격이 1500년 정도나 된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증거로만 볼 땐 증거가 지금 불충분하다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it is safe to say that, 대절이라고 말하는 것은 과언이 아니다. 즉 크게 사실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The former event, 전자의 사건이 없었다면, 가정법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전자의 사건은 뭘까요? 뾰족한 도구, 송곳, 즉 바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해서 의복을 지었다가 되겠죠. 그것이 없었다면 후자는 아마도 절대로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후자는 뭐겠습니까? 극지방, 추운 지방에 대한 정복, 지배, 거주, 이것이 되겠죠. 그래서 추운 지방에서의 우리의 거주, 정복과 의류 제작의 능력, 이 둘 사이의 관계성을 설명해 주고 있는 글입니다. 자, 우선 이렇게 먼저 마무리를 하고 이어서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